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설탕 쓰임새가 어떻게 변화하고 누가 왜 이렇게 설탕 쓰임새를 다양하게 구사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문호개방 이전에는 설탕은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약이었죠. 그리고 그때 음식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는 꿀과 엿이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이 오늘날 후식 같은 걸로 많이 했던 떡 같은 그런 병과류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식혜라든지 수정과나 이런 음청류, 마시는 음료로 해서 병과류, 음청류에 들어갔던 건 꿀이나 엿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호개방 이후에 이제 개항 이후 1910년대까지가 되면 꿀보다 더 고가로 고급적인 감미료로 설탕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엿이나 꿀을 쓰는 거는 조금 낮은, 이렇게 음식도 약간의 서열들이 다 있죠. 그 서열이 있으면 꿀차 타주는 것보다 설탕물을 타주는 게 훨씬 내가 더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재로는 그러면 안 쓰였냐? 약재로도 여전히 쓰였어요. 그래서 설탕은 감미료나 약재로 쓰였고, 이 감미료나 약재로 쓰였다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쓰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설탕을 구경조차도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설탕은 다른 음식과, 단맛을 내는 병과류나 음청류가 아닌 다른 음식과는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 당시에 설탕의 쓰임새였습니다. 그러다 20년대, 30년대가 되면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엘리트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전통적인 어떤 식생활 문화, 식생활만이 아니죠. 의식주, 생활 문화 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 제기냐? 예전에는 음식을 먹을 때 남자, 여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질 않았어요. 어른 따로, 애 따로. 그리고 신분이 높은 양반, 귀족이 먼저 먹고 그 상을 물리면 그 상을 받아서 또 그거보다 신분이 낮은 또 사람이 먹고, 맨 나중에 먹는 것들이 여성들이나 아니면 노비들이나 허드렛 일 하는 이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양반 이렇게 어른들 보면 밥을 꼭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반찬도 깨끗하게 안 먹고. 왜 그러냐? 그 상을, 반찬을 남겨야 그 다음 상을 물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먹고, 어떻게 보면 그 먹던 상을 계속 대물림하는 것들이 신분이라든지 남녀도 엄격하게 차별이 되죠. 여자들이 밥을 갖다가 하긴 하지만 여성들은 밥 먹는 서열에서 제일 나중이었어요. 시어머니쯤 되면 높아지면 모르지만 며느리, 딸 이쯤은 남자들이 다 먹고 남은 그런 것들을 먹는 거였고, 신분이 그거보다 더 낮은 노예들이나 노비들의 여자 종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굉장히 차별적이었던, 우리가 조선시대 신분제 차별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엄격한 신분제 차별이 일상의 복장이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다 차별이 존재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던 신여성들이죠. 이런 엘리트 여성들이 보니까 일본 가니까 일본도 원래 차별이 있었지만 서양을 보니까 달랐더라 하면서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그 바뀌는 과정을 보고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죠. 즉, 한 집안의 며느리, 이렇게 제일 지위가 낮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주부야. 내가 주된 역할을 하면서 남편, 아이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부인 거야. 그러면서 그 주부로서 역할을 하면서 전통적인 그런 여성 차별이라든지 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일본에 유학을 갔던 신여성들이 모두 다 이런 주부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초기에 했던 그 신여성 가운데 나혜석이라든지 아니면 김일엽이라든지 해서 보다 더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근대적인 개인의 주체로서 여성상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지금 얘기하는 주부 담론을 주도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흐름으로서 그 근대적인 가부쟁제하에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왜? 그게 전통사회에서 며느리보다는 훨씬 더 위상이 높은 거다. 그러면 한 식탁 안에 모두 다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영양을 잘 챙기고 또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능률적으로 하고 또 이런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근대적인 가치관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생활 개선인 거죠. 이른바 신식요리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1920년대 유학 갔다 바로 와서는 일본식 스키야키라든지 일본식 돈가스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신여성 며느리들을 둔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아니 여학생 출신들에게 장가를 들으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는다. 이게 무슨 밥이냐. 그리고 예전에는 생일상도 아침상으로 거하게 차렸는데 이 사람들은 갔다 와서 아침은 좀 가볍게 먹고 저녁을 거하게 먹는 게 좋아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했는데 30년대쯤에 이 주부 담론으로 더 발달이 되면서는 기존에 있던 조리법을 거기에 새로운 근대적인 영양적인 그리고 영양 요소를 배합을 해서 요리법을 새롭게 구사하는 신식 요리법들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신식 요리 강습회 같은 것들이 열려져 있었는데, 물론 이 신식 요리 강습회는 가격도 비쌌고 식재료도 비싸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 한 이화 학당이나 아니면 숙명여고보 이런 쯤 다니는 아주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는 신식 요리 강습회를 해가지고 가족의 영양을 하는 그런 요리법이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퍼지기 시작할 때 보면 여러분들 요즘 불고기 이런 식으로 할 때 고기에다가 양념에다 설탕 들어가 가지고서는 몇 대 몇 비율 해 가지고서는 하는 것 같은, 예전에는 간장만이나 이런 것들로 했다면 그런 기존의 음식에 설탕을 넣으면 훨씬 더 맛이 부드러워지니까 더 맛있다라면서 이런 것들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바로 설탕이 감미료로서만이 아니라 조미료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김치를 담글 때도 설탕을 사용을 합니다. 요즘도 음식점에 깍두기 같은 거 담글 때 사이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설탕을 살짝 먼저 뿌리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소개하는 요리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당시에 만들어진 요리법들이에요. 기존에 있던 김치 담그는 법에 설탕을 이렇게 넣으니까 훨씬 맛이 더 부드러워지고 풍부해지더라 하면서 이제 김치류, 부식류, 장류, 기존의 단맛으로만 쓰던 용법에서 훨씬 더 용도가 확장되었습니다.